어김없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총선이 D-22, 2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마구 터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용산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 두 사람의 이슈가 굉장히 크게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여론에도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는데요. 이거 한번 쭉 볼까요? 일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이 떨어지고 부정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 조금 이따 보겠는데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40%대를 유지하다가 다시 38.6으로 하락했습니다. 김봉신 이사께서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이건 묘하네.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 같고요. 변동 네. 자체는. 예, 그런데 이제 지난 그 전 고점이 41.9가 그 전 대비해 가지고는 사실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승세가 꺾이고 그럼 하락 반전을 한 거는 맞다. 근데 이게 하락인지 횡보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시기로 따지면은 딱 이때가 정당 지지도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이런 것들이 2월 5주를 고점으로 해서 계속 빠지고 있는 거는 어느 여론조사나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서요. 네. 국민의힘의 내부 컨벤션 및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그런 어떤 중도 성향자들의 어떤 일부 쏠림이 있었죠. 정부 네. 여당의 어떤 그 확대하자라는 주장에. 그런데 그 프리미엄이 완전히 빠지고 지금 그게 오히려 역효과로 돌아서지 않았느냐 요구하고요.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의 갈등이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는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네. 사실은 면면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공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평가입니다. 거기다가 방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겹치고 있어서 네. 이종섭 뭡니까 호주 대사 문제, 황상무 거는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반영되면 더 빠질 수 있죠. 더 빠질 수 있다. 더 빠질 수 있죠. 예. 굉장히 그 발언만을 보면 아침 뉴스에서부터 저녁 뉴스까지 예. 되게 공직자가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는 너무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실망하고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2월 동안에 그 어떤 상승세 이게 정부 여당 입장에선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네. 그 가장 갤럽 기준 리얼미터 기준으로 지금 20% 포인트가 다시 나요. 사실 19.8%지만 어쨌든 20% 포인트인데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2월 둘째 주부터 그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네. 15% 포인트로 이제 들어왔었다가 다시 이제 벌어진 겁니다. 가장 최근의 갤럽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36대 57이니까 여기도 21% 포인트가 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김봉신 존경하는 김봉신 이사님도 전문가고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 긍부정의 이 격차가 네. 20% 포인트가 난다라는 거는 매우 강력한 정권 심판론이 작용을 이제 한다라는 거.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20년 그 총선 때 네. 좀 시기마다 좀 다르지만은 대충 45대 49 정도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이 45, 부정이 49 하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쫙 긍정이 올라가는 이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종섭 그리고 이제 황상무. 사실은 황상무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결정적이진 않아요. 이종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폴리뉴스에서 하는 토론회 가가지고 네. 이번 총선에서의 가장 결정적 장면은 이종섭 런종섭 이제 이걸로 이제 잡았거든요. 네. 정말로 이게 심대한 악영향을 줬다. 그래서 약간 쉽게 얘기하면은 판 뒤집혔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런종섭 사태로 판이 뒤집혔다. 국힘의 상승세와 대통령의 어떤 긍정평가 상승세가 완전히 꺾여버리고 지금 야권이 굉장히 완벽하게 우세로 돌아서는데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결정타다. 예. 자, 정당 지지율도 같이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추이를 볼 수 있는 조사인데 말씀해주신 그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37.9 그리고 민주당이 40.8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봉신 이사님? 예, 오차범위 내에서 횡보이긴 합니다. 네. 이 리얼미터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네. 정당 지지도가 그 베이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샘플 수가 달라서 이건 아마 1,000명 기준일 것 같고 1,000명. 예. 1,000명일 때 국민의힘이 지금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2월 네. 5주에서 예. 3월 2주까지로 보시면 2주 동안 확 빠진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저 격차가 이제 8.8이라서 대략적으로 따지면 5.2 이내에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빠져야 5.2를 벗어난 하락세다 이렇게 볼 텐데. 아 다음 주까지 봐야 된다. 예. 그 지금은 이게 1,000명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뭐 이렇게 따지는 거니까 네. 아직은 5.2 이내지만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흐름과는 많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2월 5주에 민주당과 격차가 좀 있이 예. 좀 국민의힘이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46.7이면 예. 이것도 이제 5.5미를 벗어난 격차였죠. 1,000명이니까 예. 격차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붙었고 그리고 5.5미 이내이기는 하지만 네. 민주당이 오히려 수치로만 보면 나은 것처럼 보이니 많은 분들은 국민의힘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다른 여러 지표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지금은 되게 2월에 얻었던 거를 그냥 다 잃고 있다.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민주당도 사실은 떨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43.1에서 40.8로 떨어졌기 때문에 국민의힘, 민주, 양당 공이 조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그래프가 사실은 네.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보여주게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정당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진짜로 휘발성 이슈에 대한민국의 정치가 되게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마음이 되게 민감하다라는 거고 지금 민주당도 여러 논란들 막말들 뭐 정봉주 이제 사퇴했지만은 네. 공천이 이제 취소됐지만 뭐 이런 것도 돼서 지금 최근에 양문석까지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국힘은 네. 완전히 뭐 벼랑 끝에서 지금 46.7에서 37.9로 거의 이제 고점에서 대비 8% 이상 포인트 이상 이제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때가 사실 게 어차피 지지율의 총합은 100%인 거고 2월 다섯째 주는 민주당의 어떤 실책들, 네. 공천 잡음들이 굉장히 극대화됐던 때고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에서의 공천 잡음들이 이제 도태우라든지 장해찬이라든지 그의 이후에 뭐 장해찬 다시 무소속 출마하네 뭐 누구 그리고 지금 굉장히 국힘에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윤한 갈등 2라운드가 지금 이어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이게 2016년에 그 박근혜, 김무성 갈등을 연상시킨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아요. 네. 국민의힘 분들 얘기 몇 명 얘기 들어보면은 근심이 굉장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진짜. 예. 되게 지금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윤한 갈등 2라운드. 윤한 갈등인데 예. 이 윤석열 대통령 쪽 이제 용산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굉장히 경로하셨다. 이분은 왜 맨날 경로하는지 모르겠어. 맨날 경로하는데 또 경로했대. 예. 한동훈한테 경로를 했다라는 거야. 예. 일단은 공천을 몇 명 예. 이게 본인이 좀 원하는 사람들이 비례에 넣어야 되는데 이거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네. 어디 감히 인사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해 이종섭, 황상무를 니들이 뭔데 인사 이게 감히. 예. 경로하셨다고. 예, 그래서 예. 이게 좀 쉽게 풀리지 않으면은 이 하락 추세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국힘의 하락 추세가.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윤한 갈등 제2라운드가 펼쳐져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이냐, 윤이냐 한이냐 이제 이런 게 있고 일단 대통령실의 기운을 뭐 저도 어제 그 장성철 소장이랑 같이 방송을 했는데 대통령실의 한 뭐 수석 비서관이 정치인 아무개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지금 대노하셨다, 경노하셨다,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직접 진화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중에 막 돌고 있다, 이런 정보들이. 근데 이제 대통령이 경로는 할 수 있지만 경로했다 그래서 수석시켜가지고 시켰는지 아니면 자발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치인들한테 전화해서 대통령의 어떤 기운을 전달하면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처사가 아닌가 싶긴 한데 여튼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 상황이 매우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거나 나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이슈는 대체로 대통령실 말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 있냐?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런종섭 사태는 이건 진짜 심각한 것 같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 그 김경진 후보 그 동대문 출마하는 후보가 라디오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 분위기가 매우 나쁘다, 안 좋다라는 정도로 아주 이제 그 순화해서 얘기를 했지만
뭐하냐 지금 이종섭 빨리 귀국시켜라. 빨리 귀국시켜서 대기시켜라. 막 이런 얘기를 시민들이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게 상당한 선거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어제 그제 네. 김은혜, 이용이가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종섭은 귀국시키고 황상무는 잘라라. 그러니까 이용은 옛날에 뭐 호위무사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약간 본인이 친윤 뭐 욕심을 맞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처럼 예. 했는데 하남 가보니까 급한 거지 여기도. 일단 선거가 아니까.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네. 같은 수석끼리 이러면 안 되지 사실은. 본인도 급한 거야 지금. 네. 난리가 났다. 네. 민심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이게 지금 예. 국힘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기류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현장에서 선거를 뛰어보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선거 안 되겠다. 망하겠다. 완전히 그 오늘 김경진 후보는 이러다 선거 폭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현장을 뛰고 있는 후보들은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이 상황이. 김경진 후보의 후원회장이 김행입니다. 참고로 숨기고 있어 지금 김행이 후원회장이라는 걸. 숨기고 있어요? 한때는 좀 받아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그분은 왜 중간에 라디오가 막 예? 아니 나는 김행 뭐 그분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 않겠는데 비례 공천을 이틀 앞두고 왜 진중권하고 싸워가지고 거기에서 댓글이 8,000개 달렸어 그 한판 승부 거기에. 야 진짜 엄청 이분은 뜨거워. 정무적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 김행은. 예.